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8살 CEO의 우태식입니다. 자, 오늘은 왕초보 개미를 위한 주식 강의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1탄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2탄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공을 들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2탄을 준비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일단은 1탄을 안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이 위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셔서 1탄을 시청을 해주시고 오시면 더욱더 빠르고 편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강의 2탄은 실전 용어부터 해서 매매 방법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초적으로 주식을 하실 때 실전에서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하는 단어들과 그리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매매 방법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군말하지 않고 바로 주식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초보 개미를 위한 주식 기초 강의 2탄을 지금 시작을 해보겠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는 실전 용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면서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고가랑 저가가 있습니다. 고가랑 저가는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들인데 봉상의 최고점, 봉상의 최저점입니다. 제가 일부러 하루의 최고점이나 아니면 1분의 최고점을 설명드리지 않는 게 일단 차트에 봉이 있는데 그 봉에도 고가랑 저가가 적용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봉을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분 봉이 될 수도 있고 3분 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0분 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봉상의 최고점과 봉상의 최저점으로 고가랑 저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갭상승 그리고 갭하락이 있습니다. 갭상승은 이제 장 시작 시 주가가 급등으로 갭을 발생시키면서 상승을 시작하는 거고요. 갭하락은 장 시작 시 주가가 급락으로 갭을 발생시키면서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장 시작할 때 점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주가 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있다가 한 번에 쭉 오르는 것이 갭상승이고 한 단계 있다가 한 단계 쭉 내리는 것이 갭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점상이랑 점하가 있습니다. 점상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치는 걸 점상이라 하고 점하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찍는 거를 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상입니다. 상한가가 연속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거는 보통 하루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이고 대표적인 예로는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13연상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연상은 1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거를 보통은 말을 하는데 1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거는 보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너무 오르면은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거래일이 하루하루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볼 때 쭉 치고 올라가는 현상을 연상이고 그리고 또 그걸 13번을 반복을 하면은 13연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이동하면 남기는 선인데 제가 오타를 범했네요. 보통은 이제 3일선, 5일선, 11선, 60일선, 120일선, 241선까지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 넘기겠고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이고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 쓰는 단기 이평선이 21선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장기 이평선이 121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려면은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역배열이란 장기 이평선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는데 이 그림에서 21선이 121선을 치고 올라가는 형태를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반대로 정배열의 상태에서 21선이 1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이 데드크로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매수 타이밍이고 데드크로스는 매도 타이밍이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죠. 다음으로는 거래량입니다. 수급, 매집 등 상황 판단 시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거래량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날 하루에 거래된 양을 표시하는 단어이지만 이제 거래량으로 수급이랑 매집 등을 상황을 판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적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고가와 신저가가 있습니다. 보통 52주 1년 동안의 최고점
그리고 보통 52주 1년 동안의 최저점을 표시할 때 신고가랑 신저가를 사용을 많이들 합니다. 이제 보통 신고가 종목이라고 많이들 불리는데, 신고가를 찍었을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이 신고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다음으로 동전주와 지폐주가 있는데요. 동전주는 1,000원 이하의 주식을 표현을 하고, 지폐주는 1,000원 이상의 주식을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동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약간의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반대로 지폐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조금 높고 변동성이 동전주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폐주를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마주입니다. 여러 개의 같은 카테고리 종목이 같은 이슈에 움직이며 상승과 하락을 하는 주식인데요. 테마주는 보통 계절, 정치, 또 정책 같은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 테마주와 겨울 테마주가 대표적인데, 여름 테마주는 이제 에어컨 혹은 전자제품이 될 수 있겠고, 겨울 테마주도 이제 비슷하게 히터 등 전자제품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 등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에 한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정책 테마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테마주는 그 테마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그 테마가 이슈를 잃었을 때 하락 여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파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도주가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인데요. 이제 보통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불리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이 높고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테마주에서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테마주에서도 제일 많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 그 테마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죠. 다음으로는 품절주입니다. 발행된 주식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 않아 품절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발행된 주식의 유통이 너무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품절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입니다.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매집은 매매 집중, 특정 평단가에서 매매가 집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띄운 이유는 이 두 개가 같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두 개가 이제 실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띄워봤는데요. 수급은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등 어떤 수급의 주체가 수급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매집 같은 경우는 매매 집중인데요. 특정 평단가에서 매매가 집중되는 것으로 실전에서 직접 매매를 할 때 매집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정 평단가에서 매집이 충분히 되면은 그 주식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실전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전 용어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대표적으로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이 있는데요. 5일선은 보통 심리선, 21선은 황금선, 61선은 수급선, 121선은 경기선으로 불리는데요. 일단 5일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이고요. 보통 단타들의 매매 심리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5일선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보통은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 하루 아니면 5일 안에 매매를 끝내시기 때문에 보통 단타들의 매매 심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21선이라고, 보통은 황금선이라고 불리는 선인데 세력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고 대부분 지지선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제 황금선에서 지지가 되면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고, 황금선이 깨지고 21선이 밑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손절을 하시거나 이렇게 많이 지지선으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61선입니다. 61선은 수급선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전체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하한가 지지선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보통은 이제 단타나 스윙 하시는 분들이 61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하시거나 앞으로의 전망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선이고, 이제 61선으로 이 주식의 전망 정도를 미리 예측을 하고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1선입니다.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불리고 120일 동안의 봉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흔히들 경제 상황을 많이 나타낸다고들 하죠. 이렇게 네 가지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차트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 차트인데요. 일단은 색깔별로 알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얇은 빨간색 선은 3일선이고 좀 두꺼운
파란색 선은 5일선, 그리고 좀 많이 두꺼운 노란색 선은 11선, 그리고 두꺼운 초록색 선은 21선, 그리고 얇은 회색 선은 61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봉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쪽 부분에서 황금선을 이탈하는가 싶더니 다시 지지가 되니까 충분히 많은 시세를 내주었고 많은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반대로 상승을 이루어내다가 141만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동시에 21선을 깨자마자 엄청난 하락이 나오게 되죠. 심지어 21선을 깨는 과정에서 61선까지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엄청난 하락을 맛보게 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21선을 다시 지지를 해줘서 조금의 시세를 줬지만 다시 21선을 깨줘서 많은 하락을 이루어냈고, 다시 21선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깨져서 하락이 되었고요. 저점인 109만원을 찍고 황금선을 회복을 해서 한 번 시세를 주었고 다시 황금선을 지지를 해서 엄청난 시세를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동평균선은 실전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이동평균선 보는 방법이나 아니면 제가 추후에 심화 영상에서 다룰 이동평균선 분석법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더욱 실전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매매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매매 방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매매 방식을 알려드리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매매 방식을 하면은 괜찮은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단타 매매, 데이 트레이딩이 있고요. 다음으로 스윙 매매, 다음으로 중장기 매매, 다음으로 장기 매매가 있습니다. 일단 단타 매매는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스캘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요. 하루를 기점으로 혹은 초를 기점으로 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이제 단타 매매의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서든 적응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많은 다음날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대부분 이제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전업 투자자분들께서 전문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혹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고, 단타 매매는 보통 HTS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정보의 제약이나 속도의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점, 네,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윙 매매가 있습니다. 스윙 매매는 단기랑 중기가 있는데요. 이제 1일 이상의 보유로 1주에서 혹은 2-3개월 전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스윙 매매를 이제 보통은 일반인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직장인, 학생, 주부,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장점은 종목 발굴을 하시고 스윙으로 매수를 하시면 어느 특별 손절점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이제 단기에서 2-3개월 전후로 하기 때문에 가볍게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많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손절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단타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장기 매매가 있습니다. 6개월 혹은 2년으로 보는 매매인데요. 매수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을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중장기 매매 같은 경우는 종목 발굴을 하시고 신중하게 종목 발굴을 하셔야 돼요. 중장기 매매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이나 직장인 혹은 주부 같은 일반인 분들도 많이 하시는 매매 방식인데, 중장기 매매 같은 경우는 종목 발굴에 엄청난 시간을 기하고 좀 많은 신중을 요하는 편이지만, 종목 발굴이 되고 매수를 하시면 6개월에서 2년 동안 이제 마음 편히 중장기 매매로 돌리시면서 자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매매 수단입니다. 장기 매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는 매매입니다. 매수 후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보유하다 매도를 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우선주 위주로 배당금 목적이 대다수입니다. 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발굴을 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보통 적금식으로 쌓아놓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그 종목을 몇십 년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선주 위주로 배당금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 매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지만 종목 발굴이 굉장히 어렵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내서 장기 매매를 하시면 이제 마음도 굉장히 편하고 매년마다 들어오는 배당금도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전 용어부터 이동평균선 그리고 매매 방식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실전 용어는 이제 실전에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꼭 알아가셔야 되는 용어들을 오늘 한번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동평균선도 오늘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방식을 알려드림으로써 자기가 어떤 매매 방식이 맞는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주식 강의 3탄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